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문, 종경서 조문 15 백호가 인삼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의심되는 것은 무조건 의심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꾸만 글이 보이기도 하고 좋은 점과 이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이 글을 남겼는가라고 하루에 글을 많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백호가 인삼탕을 조문을 공부한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이 글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복계지탕 했는데 대한출을 했다. 아니 왜 계지탕을 복용했는데 크게 땀이 났을까? 왜 후자라고 하는 글자를 썼는가? 이런 거 전부 다 의심의 대상이죠. 대번갈했다. 자, 중경서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어떠한 그 과정을 비교적 그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떠한 병에 계지탕을 복용했는가? 없어요. 어떠한 병증에 계지탕을 복용했는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체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인 병증에 그냥 썼다는 거예요. 태양병이든 양명병이든 소양병이든 소음병이든 그와 같은 명분에 관계없이 그냥 썼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그게 원래 옛날 사람이 치료하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계지탕 줘본 거예요. 그런데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렸다는 얘기예요. 이 과정을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이 과정에 의해서 계지탕을 복용을 하고 나서 이 과정에 의해서 이와 같은 병증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병증 속에는 땀을 많이 흘림으로써 약이 되는 병증이기 때문에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 체액이 부족한 상태로 빠졌구나. 탈수증으로 발생이 되어지는 병증이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굉장히 번갈한데 풀리지 아니하고 번갈이 있으면 왜 이렇게 불해를 굳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앞서 조문에 우리가 그래서 공부할 때 보면은 어떠한 발안을 시켰을 때 계지탕을 복용을 했는데 마왕탕이든 계지탕을 복용을 했는데 그 사람이 병증이 번조증이 생기면은 발열하면서 땀이 나고 병증이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번조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번이라고 하는 거는 땀이 나오기 직전에 나타나는 약간의 병증이라고 봤잖아요. 명현증이라고 봤잖아요.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이 땀이 당연히 병증이 풀릴 것이라 예측을 했는데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중경서를 공부를 하면은 병증의 예후, 어떠한 처방을 쓰고 땀을 흘리고 나서 병증의 예후를 이미 어느 정도 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글을 썼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맥이 굉장히 홍대하다.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맥이 북이 나면은 다시 마왕탕인을 쓸 수가 있죠. 땀이 들렀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홍대한 경우는. 백호가 있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표병의 마왕탕이나 계지탕과는 다른 차원의 병증이 나타난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조문은. 번조증이 나타나면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고 거기에다가 갈증이 수반이 됐네. 맥이 부완하면은 병이 맥 완자는 병 욕위하라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조문에 병이 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다른 거구나라고 이미 말해준 거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중경서를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책에 나와 있어요. 견병지원, 수증 치지. 병증을 보고서 병의 뿌리를 알아야 된다. 병증은 뭐예요?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보면은 그 병증, 객관적 사실을 통해 가지고 병의 원인을 아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에요. 똑같은 어떠한 현상을 보고도 판단하는 것은 각자의 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똑같게 만들 수가 없어요. 무엇이 옳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 문제는. 자, 번갈이라고 하는 이 증상에 대해서 단서를 제공했잖아요. 중경서는 반드시 어떠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 유일한 증거와 메콩대라고 하는 두 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추론해낼 수가 있느냐. 예.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하기 전에 백호탕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통해서 자꾸만 이것을 외워야지 약 쓰임새 하나하나마다 알게 됩니다. 갱미는 요즘 말로 뭐 맵쌀, 쌀 종류니까 지모, 인삼, 감초, 석고 이렇게 그 5개의 약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 하나하나의 본초는 뒤에 가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해설. 저 글이 과연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있죠. 만약의 경우 발안을 목적으로 해서 처방을 썼다고 하면은 마땅히 계지탕을 쓸 것이고 마왕탕을 쓸 것이고 계지탕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니 복계지탕 대안줄이라고 하는 그 조문 모두에 이와 같이 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기다. 복 마왕탕 했는데 마왕탕 대안줄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조문 그대로 또 아니다. 조문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계지탕을 복용했는데 대한출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궁극적으로 땀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일단. 계지탕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땀을 많이 흘리고 나서 새로운 병증이 이제 유발됐다는 거죠. 대한출 후에 대번갈하면, 자, 번하고 갈은 달라요. 번하고 갈은 다른 거예요. 요거 굉장히 어려워요. 앞으로 우리가 번하면서 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조증이 있고 갈욕 음수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번만 쓰면은 망탕증에도 있어요. 이 번조증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또 얘기하겠지만은 중경서가 어떠한 증상을 표기할 때는 미묘하게 이렇게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요. 번조, 번갈,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비슷한 개념이 아니에요. 번갈하면 이것은 이미 계지탕과 망탕을 쓸 수 없는 거예요. 번조증에는 계지탕과 망탕증도 있다니까요. 대청령탕 같은 경우 번조증이 있죠. 이것이 이른바 탈핵망음이니, 탈핵이라고 하는 것은 망진액, 진액이 손망됐다. 땀을 많이 흘림으로써 그거로 인해서 망음증으로 빠졌다. 앞서서 계지가 부자탕이 발안과다 했는데 수루부지 있잖아요. 대한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바로 땀이 비 오듯이 쏟아낸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망향증으로 망향으로 빠지고 이와 같은 경우는 탈핵하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진액 부족, 탈수증으로 빠져버린 거죠. 이거는. 이럴 경우는 백호가 인삼탕을 해야 된다. 그러나 역접이죠. 말을 돌리기 위한 거죠.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료 음수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오룡산, 절영탕, 심지어는 백호가 인삼탕과 완전히 상반된 그 병증에 치료하는 소음병에 치료하는 진무탕 증에도 이와 같은 증상이 있으니까 간별을 요구해야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번갈증이 있다 그래 가지고서
물론 맥이 홍대한다고 하는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번갈증이 있다고 맥이 반드시 홍대한 건 아니에요. 사실 맥이 침미한 경우도 있고 맥이 지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맥이라고 하는 건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다른 증상에서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다. 자, 가력 음수는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소리죠. 대범이라고 일반적으로 조혈의 징후며 진액 부족의 증상이다. 그렇죠. 막 물이 땡기고 막 번조증이 있고 저거 하면은 갈증이 있으면은 이것은 이미 번갈에는 병성과 병위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것을 발현시키면 안 되니까. 그 개념 속에는 이와 같은 증상 속에는 아 이거는 표병이 아니구나. 이 병으로 전환된 거구나. 전이된 거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중경이 증상을 기술할 때 각 요로의 증상을 기술을 한다. 그 요로의 증상을 통해 가지고서 병위라든가 병성이라든가 그 처방의 기준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증상과 다른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증상을 판단할 수가 있지만 가려금소를 무엇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느냐. 소변 물리나 혹 망향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수기가 정체해 있는지 이게 어려워요. 수기 정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로 인해서 가려금수자가 있으니 이와 같은 조건으로 인해서도 가려금수가 있을 수가 있다. 요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도 예. 이에 진액 부족자도 진액이 부족한 자도 가려금수하고 오수가 유효한 자. 우리 몸에 수기가 남아 돌아가도 가려금수가 있다. 가려금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중경서는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중경서에는 이것까지 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현대의학적인 그 표현 방법을 아마 빌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것은 모르겠어요. 왜 그 메커니즘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수기가 부족해가지고 탈수 현상이 있어도 가려금수는 뭐 당연한 건데 왜 수기가 남아 돌아가도 그러니까 수기가 남아 돌아가는 거야. 수기가 우리 몸에 비정상적으로 정체되었을 때 가려금수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이게 설명이 어려워요. 저도 여기밖에 그러니까 문제점을 제시할 뿐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시하지는 못해요. 어떤 분은 예전에 한번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 표현이 자 가뭄에 우리가 이제 가뭄이 들면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중국에서 막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전부 다 흙탕물이 막 다 물이 오염되잖아요. 물이 오염돼도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홍수가 내리치고 그래도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빗대어서 설명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인체의 그 생리학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표현 자체가 비유법이 거친 거지만 한 번은 이렇게 참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록 번갈이 보일지라도 반드시 소변 물리가 소변이 자리한지 분리한지 따져보고 아, 이 사람이 땀은 많이 흘렸지만 전기가 굉장히 부족해서 그럴 수가 있다. 이럴 때는 부자재를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 개연성을 열어두어야지만이 우리가 처방, 그 이후에 처방을 쓸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떠한 문제가 있겠는가. 예. 인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인삼하면 뭐 보약이죠. 원기 부족에 뭐. 그런데 고방가는 그와 같은 원기 부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보약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중경서를 공부하면서 명심해야 될 경우 보약이다 치료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버리자. 인삼은 어디에 쓰느냐? 심화의 비견에 쓴다. 요 견자는 또 편으로 쓰기도 하고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예. 이 명치 끝이 막힌 듯 하면서 경고할 때 무엇인가 이렇게 판자같이 이렇게 느껴질 때 쓴다는 거예요. 예. 비와 편은 다른 거예요. 예. 심화 비와 심화 비편 다른데 인삼은 심화 비편 요거는 뒤에
제가 그 조문 해석할 때 다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비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흉부와 그 복부로 나눴을 때 흉부와 복부의 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비증이 생긴대요. 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용어의 어원은 이 비라고 하는 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막혀 있는 거예요. 예. 그 개념을. 그런데 거기에 딱딱하다. 이 딱딱한 것이 이 원인이 뭐냐.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예. 심화 비편 같은 경우도. 인삼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주치증으로는, 방치증으로는 잘 먹지 못한다든가, 구토증이 있다든가, 가래를, 침을 잘 뱉는다든가, 심통이라든가, 복통, 번개에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백호가 인삼탕에 인삼에 대한 이와 같은 증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릭동동 같은 사람은 백호탕증에 이와 같은 심화 비편의 가력음소와 심화 비편의 이와 같은 증상이 보일 때에 백호가 인삼탕을 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뒤에 가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인삼, 황련, 복령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약이 이건 다 다른 약이잖아요. 그런데 기릭동동은 고방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비슷한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 그만큼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어떠한 그 병증에 가서 구분할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전부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인삼은 심화 비편하면서 동계의 증상이 있을 때, 황련은 이러같지는 않더라도 심중 번개라 그러는데 조문에는 심중 유열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슴이 열이 있을 때. 그러나 요거는 증상으로 얘기한 거고 심중 유열이라는 건 병성으로 얘기한 거죠. 이게 정문이에요. 예. 그리고 복령은 어디에 쓰느냐? 대표적으로 근육경련, 그리고 동계라든가 배꼽 배 위에서 뛴다든가 심계라든가 이와 같은 일체의 어떤 그 계증에 쓴다. 이거는 복령은 나중에 정말로 우리가 많이 사용해야 되고 이것을 깊이 이해를, 왜 근육경련이 일어나는가. 결국 수기 변조거든요. 수기 변조에 의해 가지고서 경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계 증상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이것을 복령은 이소변에 하는 오룡산을 생각해 가지고 소변을 배출하는 약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오룡산이 꼭 이소변하는 약이 아니에요. 이수지제지 이뇨지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수지제와 이뇨지제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룡산 먹는다 그래서 소변의 요량이 많아질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저절로 비생리적이었던 것이 생리적으로 가면서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 예. 저는 본처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조금 보완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나오니까. 예. 지모는 주로 번뇌를 치료하고 백호탕 이에 사용하는 예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방치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소담지갈, 그러니까 열성을 수반한 가래, 그러니까 조담이죠. 우리가 습담이 있고 조담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건조하면서 열로 인해서 마른 담 같은 거, 담이 끈적끈적해질 때는 지모를 써야 된다. 그리고 갈증을 해소시켜준다. 근데 골증 노열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뼈가 달구어졌다. 힘들면서 열이 발생다. 이거는 표현이 옛날식 표현인데, 열병으로 오랫동안 시달린 사람들이 살이 많이 수척해지고 마르면서, 그러니까 마른다고 봐야 돼요. 몸이 마르면서 몸에 체액이 부족하고 미열이 잔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크게 보면은 사물탕을 요 같은 데 쓰면 참 좋아요. 같이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폐결핵 그와 같은 유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잔재적 그 열병으로서 몸이 굉장히 후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와 같은 이 지모를 쓸 수가 있다. 이것은 일종의 해열약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석고. 석고는 굉장히
예, 저는 중요한 약재로 봐요. 저 또한 굉장히 많이 쓰고. 예. 석고는 어디에 쓰느냐? 번갈에 쓴다. 번조증이 있고 목이 마르다면 무조건 일단은 석고를 생각해야 된다. 방치로는 서머, 번조, 신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조열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후예요. 증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면에는 표열이 아니라 이열에 의한 증상들의 대표적인 약이 일종의 석고다. 병증이 진행되면서 석고 대신에 나중에 대왕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시효라든가 대왕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석고는 약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돌가루지만 약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용량을 써야 한다. 이게 팩트예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생각보다 단미지제예요. 담담한 맛이에요. 예. 많은 양을 써야 된다. 이 많은 양이 어느 정도면 저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쓰는 게 뭐 한 12g에서 뭐 한 24g 정도밖에 뭐 쓰진 않아요. 근데 뭐 용감한 분들은 저는 웬만한 약에는 석고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물론 지역에 따라서 제가 거처하는 지역은 그 일 자체가 힘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준재를 저는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예. 그 질은 진중하지만 톨가루니까 무겁죠. 그 성질은 굉장히 표활하다, 빠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외나 뇌로 열들을 치료해 주기 때문에 표리 변열이 바로 일소된다. 기릭동동의 그 석고를 하도 많이 써가지고 석분지용이라는 그 같은 병을칭을 얻었대. 석분지용. 그러니까 돌가루를 쓰는 노인네다. 그러니까 폄하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저도 기릭동동을 배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쓰다 보니까 저도 거의 모든 처방에 석고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예. 의외로 부작용이 없어요. 저는 막 90대 노인분이라 하더라도 90대 노인들 가운데 번조증과 번열과 변비가 많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혓바닥 보면은. 그러니까 백호탕에다가 대승계탕, 조이승계탕 이것을 합방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사물탕 거기다가 또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같이. 예. 그러니까 석고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석고는 많이 쓰는 게 좋다. 반면에 장경학 같은 경우 제가 공부했을 때 장경학의 영향을 받다가 숙장을 엄청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장경학의 별명은 장숙지래, 장숙지. 숙장 얼마나 썼는지. 그러니까 경학전서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육미지왕탕 계열로 약을 쓰게 돼요. 그만큼 장경학은 육미지왕탕이나 팔미환 계통을 자기 나름대로 또 변조해가 육미지왕탕에 백복, 택사, 목탄피를 빼야 된다. 삼보, 삼사를 말해가지고 거기를 막 음이면 음을 보호하는 거지 양이면 저거 하는 거지 왜 거기에다가 백복 택사를 집어넣냐 목담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뭐 자기음 뭐 위기음 이런 식으로 약을 했는데 저도 젊었을 땐 그와 같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시 고방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네일수록 그 이와 같은 약을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석고를. 그리고 그 사무직에 있거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몸이 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역 어떠한 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사람들도 북한은 예를 들어서 많이 이제 먹질 못하니까 실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는 영양 과다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방에 의한 치료제를 쓰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이것은 뭐 편견이니까 그 사람에 맞춰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갱미는 백호탕, 도화탕, 주겹, 석고탕에서 청열 및 지갈에 사용된다. 갱미가 그와 같은 작용이 있대요. 그래서 갱미를 우리가 쓰지 않을 때에는 뭐 제가 들었는데 건지왕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쓸 수가 있다. 그런데 아마 그 갱미가 훨씬 소화가 잘 되거든요. 고방의 특성은 뭐냐면 일단 흡수가 잘 된다는 거예요. 약들이 전체적으로 무겁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미라든가 팔미 이와 같은 계열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약성은 대체로 약이 무거워요. 건장 약이 끈적끈적하잖아요. 고방은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의외로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번갈이라는 증상이 있다 해도 어떠한 하나의 이와 같은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방위를 결정해야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예, 두통도 마찬가지고 한강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항상 주변의 여건을 보고서 처방을 정해야지 하나의 증상만 가지고서 써다 보면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경서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요 조문을 통해 가지고서 어떨 때는 오령산을 써야 되고 어떨 때는 절영탕을 쓰고 어떨 때는 진무탕을 써야 되느냐. 그래서 구별하게 돼요. 이와 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분들도 많은 오치를 통해서 수많은 괴병을 경험하면서 이와 같이 처방을 분류해야 된다는 것을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경서 조문을 공부하면서 중경이 겪었던 오치를 마치 내가 겪은 오치처럼 생각을 해야지만이 글들이 조금씩 눈에 띄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